안녕하세요. 기기 간 연결 경험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리소스 쉐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삼성전자의 이준우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MX 사업부 커넥티비티 개발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커넥티비티 관련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팀에서 개발 중인 리소스 쉐어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갤럭시 기기들 간의 연결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그에 기반이 되는 MCF라고 부르는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린 뒤 지금 개발 진행하고 있는 리소스 쉐어 서비스인 카메라 쉐어, 오디오 쉐어, 그리고 스토리지 쉐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소개, 구조, 유저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성 디바이스의 갤럭시를 사용하시면서 어떠한 연결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제게 있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은 퀵쉐어인 것 같습니다. 퀵쉐어는 몇 번의 터치만으로 스마트폰, 탭, PC 등의 디바이스와 빠르고 편리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이 끝난 후 친구들과 퀵쉐어로 서로가 찍은 사진을 빠르고 편리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사진을 보내는 데 사용하지만 파일이나 문서 등도 쉽게 공유가 가능하며 원본 데이터를 용량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멀티 컨트롤도 있죠. 멀티 컨트롤이란 기기 간의 마우스, 키보드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갤럭시 북과 탭, 스마트폰에 멀티 모니터를 쓰듯이 마우스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보드 쉐어도 가능합니다. 폰에서 복사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컨트롤 V로 PC에서 붙여 넣을 수 있고 더 직관적으로는 마우스로 사진이나 파일을 클릭 후 끌어다가 태블릿으로 옮겨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 안 해보셨다면 한번 사용해 보신다면 편리함에 놀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멀티 기기 간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MDE, 멀티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MDE 서비스들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퀵쉐어나 멀티 컨트롤 위에도 오토 아스팟이나 앱 이어서 사용하기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유저가 보유한 모든 갤럭시 디바이스가 통합되어 연결된 것 같은 연결성, 생산성 향상을 느낄 수 있는 갤럭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제공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기술이 있는데요. 멀티 디바이스 커넥티비티 프레임워크, 줄여서 MCF라고 하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MX 커넥티비티 개발 그룹에서 개발한 MCF는 인터넷이 없이도 내 주변 기기를 검색하고 연결하여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두 기기 간 암호화 및 최적의 피어-투-피어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빠르고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합니다. 디바이스 간에 직접 통신을 하는 기술과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심리스한 경험을 위해 주변의 내 다른 기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사용자 컨텍스트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기의 존재나 상황을 디스커버리, 즉 감지를 하고 커넥션, 인증 및 연결을 하여 최적의 통신 방식으로 연결한 후 트랜스퍼, 데이터를 전송하고 원격으로 실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타이젠을 포함한 이종 OS 간 연동을 위한 삼성만의 빠르고 안전한 프로토콜로 삼성 디바이스들의 에코시스템 확산에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이 MCF를 기반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리소스 쉐어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리소스 쉐어는 자신의 하드웨어 리소스, 즉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와 같은 오디오, 저장 공간인 스토리지를 다른 기기에 공유해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상의 드라이버를 통해 실제로 하드웨어가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구현하여 서드파티 앱들을 사용할 때 동일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PC를 사용하고 있지만 카메라는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사용되고 소리는 스마트폰에 달린 스피커로 출력되는 컨셉입니다. 내 디바이스의 리소스를 주변 장치에 공유해 줌으로써 더욱 다양한 MD 경험을 제공해주는 신규 피처로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갤럭시 에코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쉐어 서비스 중 먼저 카메라, 오디오 쉐어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폰의 카메라를 공유하는 카메라 쉐어는 카메라를 PC나 태블릿에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동일 삼성 어카운트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카메라 쉐어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쉐어는 기존의 웹캠을 사용하던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화상회의나 통화를 해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카메라나 오디오 소스를 위쪽에 사진에 보이는 드라이버 변경 창에서 선택해 보셨을 겁니다. 카메라 쉐어가 연결되면 연결된 갤럭시 폰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카메라 드라이버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 드라이버는 윈도우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에서 해당 드라이버를 선택하게 되면 스트리밍이 시작됩니다. 또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카메라 효과인 오토포커싱, 잡티 제거와 같은 기능들을 별도 UI를 통해 PC에서 제공해주고 있어서 스트리밍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갤럭시 폰의 오디오 리소스를 공유해주는 오디오 쉐어 서비스입니다. 오디오 쉐어는 폰의 오디오 관련 리소스를 PC나 태블릿에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역시 동일 삼성 어카운트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오디오 쉐어 사용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오디오 쉐어 서비스를 시작하면 카메라 쉐어와 같이 오디오 드라이버로 추가되어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화상통화나 회의를 할 때 드라이버 선택창에서 연결된 갤럭시 폰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오디오 드라이버를 선택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용 방법으로는 태블릿으로 필기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노트 앱들 중에서 강의를 녹음하며 필기하는 앱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오디오 쉐어를 활용한다면 태블릿에서 필기하거나 터치하는 소리는 녹음되지 않고 폰의 마이크 리소스로 들어오는 깨끗한 음질의 강의를 녹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카메라, 오디오 쉐어 동작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되고 나면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좋게 인코딩하여 압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코딩된 데이터를 MCF를 통해 맺은 세션으로 RTP 전송을 하고 그 데이터는 디코딩된 과정을 거쳐 카메라, 오디오 드라이버를 통해 다른 기기에 출력되게 됩니다. RTP 전송 과정에서 쓰이는 RTSP, 리얼타임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RTSP는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해서 스트리밍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 스트리밍 미디어의 재생, 일시정지, 앞뒤로 이동 같은 제어 기능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카메라 오디오 쉐어의 유저 시나리오입니다. 알렉스는 화상 면접을 봐야 하는데 보유한 노트북의 내장캠이 저화질로 성능이 안 좋습니다. 혹은 고장으로 웹캠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 USB 웹캠을 사서 사용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겠죠. 이때 갤럭시 S24를 가진 알렉스는 카메라 쉐어를 알고 있었기에 카메라 쉐어를 연결하고 스마트폰을 거치하여 고화질의 카메라 영상으로 화상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장캠이 없는 PC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카메라 쉐어는 대안이 될 수 있고 영상 스트리머에게도 고화질 영상을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렉스는
PC로 친구와 영상통화 중에 이번에 사온 소파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카메라 쉐어가 없다면 캠을 통해 소파를 보여주기 위해 PC를 직접 들고 이동해서 보여줘야 하지만 카메라 쉐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집안을 이동하면서 영상을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영상 공유의 자유도가 높아지며 이건 USB 웹캠이 있더라도 보통 유선이기에 이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 놓인 문서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스트리밍을 하는 유저에게도 유용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쉐어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쉐어는 폰, PC, 태블릿, TV 간 저장 장치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앞서 설명드렸던 쉐어 서비스들과 동일하게 같은 계정의 디바이스가 서로 근접하면 연결되는 것이 컨셉입니다. 각 디바이스 간 자유롭게 다른 기기의 스토리지에 접근 가능하여 폰, 탭, PC, TV를 하나의 기기처럼 사용하는 저장 공간 공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디바이스에 연결된 기기가 마운트되어 보여지며 연결된 기기에 저장한 동영상, 사진, 문서 등을 다운로드 없이 실행 및 편집이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쉐어 사용 방법입니다. 삼성 어카운트 기반으로 동작하며 동일한 삼성 어카운트 로그인된 갤럭시 폰이 근처에 있으면 자동으로 윈도우 파일 탐색기에 디스플레이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방식의 쉬운 파일 접근 방법으로 사용 중인 기기로 사용할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도 갤럭시 폰의 저장 장치의 파일들을 편집, 복사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쉐어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쉐어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버는 그림과 같은 구조로 안드로이드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서비스가 동작하게 되면 MCF를 통해 상대 기기와 네트워크 세션을 맺습니다. 이후 KSMBD Tools라는 네이티브 서비스를 통해 계정을 생성하고 생성된 계정 정보를 클라이언트로 전달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서버로 마운트를 요청합니다. 현재 스토리지 쉐어 클라이언트는 PC, 폰, 태블릿, TV 등 다양한 기기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KSMBD는 커널 SMB 데몬의 약자로 커널에서 SMB 서버로 동작하는 데몬입니다. 널리 알려진 SMB를 앱단에서 제공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KSMBD를 커널의 포팅에 사용한 이유는 커널단에서의 빠른 파일 입출력 속도, 경량화된 설계로 인한 낮은 리소스, 유저 스페이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스토리지 쉐어는 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이며 시큐어한 서비스를 갤럭시 유저들에게 제공합니다. 스토리지 쉐어의 유저 시나리오입니다. 대학생인 알렉스는 조별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PPT를 담당하게 된 알렉스는 조원에게 SNS를 통해 과제 PPT를 받은 뒤 카페에서 PC를 열어 스토리지 쉐어를 통해 폰의 스토리지에 접근합니다. 폰의 저장 장치에 있는 PPT를 PC에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편집 후 폰에서 다시 PPT를 회신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기존 USB MTP 연결과 동작 과정은 유사하나 최초 연결을 위한 유선 온보딩 과정이 불필요하고 파일 이동이나 복사의 과정 없이 작업 수행이 가능한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까지 리소스 쉐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갤럭시의 기존에 있었던 연결 경험, 앞으로 출시된 경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더욱더 편리해지는 갤럭시의 연결성,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이준우였습니다.